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 박부의 사랑방에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주식시장에 워낙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리포트도 많이 읽고 계시고 그런데 리포트가 이제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신뢰하고 봐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 관련된 뉴스 기사도 스크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기준과 신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경 비즈니스 베스트 애널리스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 등 30개 이상 각 섹터에서 1위를 차지한 애널리스트하고 증권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1등하면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겠죠. 각 증권사에서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개인에게는 명예와 이후 따라올 연봉 인상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가장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워낙 많은 종목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 시황, 그 다음에 경제, 산업별 그 애널리스트가 일종의 정보 참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섹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리포트를 내고 펀드 매니저에게 콜과 세미나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가 다 있다고 하게 되면 각 섹터별 애널리스트들은 약 30여 명 이상의 이제 직접 경쟁자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펀드 매니저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애널리스트에게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도 FN가이드하고 함께 매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 발표를 합니다. 머니투데이, 중앙 톰슨 로이터까지 여러 언론사 등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을 합니다. 선정 기준도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매경과 한경은 펀드 매니저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각 증권사로부터 애널리스트 목록을 받아가지고서 각 운용사한테 양식을 배포하고 이제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선정합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인기 투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분석의 질보다 원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에서도 의심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각각 FN가이드하고 톰슨 로이터에서 리포트 데이터를 받아서 펀드 매니저 투표 이외 각 애널리스트들의 주가하고 실적 전망 그리고 그 주가 실적 전망의 정확도 이거를 추가해서 가중치를 두고서 결과를 산정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죠. 얼마 동안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러한 기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선정할 때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투자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콜이라든지 뉴스 업데이트, 리퀘스트, 탐방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FN가이드에 보내지 않은 리포트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의 한계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경과 한경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가장 인정해 줍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매니저들의 투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매니저들도 본인들이 한 투표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증권사 영업에도 매경, 한경 폴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곤 합니다. 당연히 폴이 잘 나오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면 증권사 영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연봉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 실적과 폴을 기반으로 해서 연봉 협상을 매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은 애널리스트에게는 굉장히 동기 유발 요인이면서 동시에 굴레이기도 합니다. 매경, 한경, 폴 섹터에 따라서 증권사 섹터 애널리스트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 전일 겁니다. 아마 한경, 매경, 폴에서 증권과 기계 섹터 폴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애널리스트가 이제 짐을 싸기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회사 생활에서 특별히 내부 눈치를 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평가는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조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에 대한 보상이 나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직급에 상관없이 자기 역량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보다 대리가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고요. 임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차장도 있습니다. 이제 폴의 가장 큰 폐해는
아무래도 인기투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매니저들에게 상당히 의뢰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뭐 솔직히 어떤 일이든 간에 다 갑을관계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일의 성격도 리포트와 실적 추정과 같은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만은 마케팅, 그러니까 콜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기타 점심 또는 저녁 식사, 골프 뭐 이런 것들도 겸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적 성격 때문에 이제 포를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상당히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더라도 결국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애널리스트한테 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매니저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그런 경향이 이제 좀 커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8년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수상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미팅은 점심 식사가 전부입니다.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저녁 식사나 이제 술, 골프 같은 거는 일치 없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는 결국 리포트하고 실적 추정인데 평일 낮에는 주로 탐방하고 각종 세미나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밤에 실적 추정 모델 업데이트하고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밤에 술 마시고 뭐 주말에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리포트하고 이 실적 추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등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일의 역량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